이제 민님이랑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혹시 마이크 소리가 작거나 뭐 그러진 않으시죠? 작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어떠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저번에 저희가 언제 방송했었죠?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제가 보통 이제 그 당일 그때 방송한 거는 당일에 올리니까 계산을 해보면 5일 전, 그러니까 6일 전에 방송했었네요, 저희가. 아, 그래요? 네. 이제 작은 슈퍼개미님과 이야기한 거를 제치고 지금 제 유튜브에서 네. 조회수 당당히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141회 1회 vs 241회 vs 240회. 무려 1회 차이로 이기고 있어요. 고무적이네요. 방송 보기 전에 누르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블록체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모르고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흐름님이 공부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여쭤보는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현재흐름님은 블록체인이 어떤 거라고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뭐, 기술적으로는 네. 이제 위변조나 복사 등이 불가능한 기술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음,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더 보자면, 정확히는 이제 뭐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 너무 그 되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술이지만 네. 되게 큰 기술이잖아요. 그쵸. 되게 엄청 뭐랄까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블록체인이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죠. 그쵸. 이게 뭐 이미 많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뭐 은행이라던가 음, 뭐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에서도 이런 게 사용되고 있고 음, 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뭐 이제 게임이나 뭐 이런 미술품, 예술품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뭐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사용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여권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음. 뭐 이제 되게 수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이제 약간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어 예전에는 뭐 인증을 하던 어떤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었잖아요. 그쵸. 정부나 음, 기업이 그거의 주체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런 탈중앙화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저 탈중앙화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뭐 채굴자 POW와 POS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뭔가요? 그게 이제 그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저희가 채굴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채굴을 하는 방식이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그거를 계산해서 하는 거고 이더리움도 지금은 계산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 이제 POW라고 해요. 이제 해시 함수를 이제 뭐 어떻게 무작위로 대입을 해가지고 찾아낼 때까지 음,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즘에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POS 방식이라고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그걸 들고 있어야 돼요. 음, 특정 이거는 이제 코인 종류마다 다른데 코인이 만들어질 때 그 코인 체계에 룰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에서 정해주는 만큼의 개수를 들고 있으면 그걸 이제 노드할 수 있고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 있어서 뭐 이제 그 코인으로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음,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부족하다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고 기술적으로 한계가 그 있다? 한계가 있다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뭔가 더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 비트코인은요? 네, 그쵸. 왜 그런 거죠? 비트코인의 역할은 확장성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음, 음, 그, 뭐, NFT 이런 거 한번 사보거나, 그, 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은 있는데 사본 적은 그거, 없네요. 그게 이제 볼 때, 그 비트코인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다 이더리움으로 사고 팔죠. 그쵸, 그쵸. 맞아요. 이더리움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을 갖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기술이 이더리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성질에 이제 뭐가 추가되었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 그, 저희가 쇼핑에서 뭔가 살 때, 뭐, 79,000원이면, 79,000원을 딱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생산자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는데, 중간에 기업이 끼어갖고, 음, 그 기업한테 약간 그 기업이 보증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그 기업한테 뭐 79,000원을 보내주면, 아, 기업이, 79,000원 확인했어. 라고 물건 받아가고 저한테 보내주는 형태인 건데, 네. 이제 이게 어디서 누가 이거를 만져야 이게 딱 가격을 정해줘야 되는 건데, 이더리움은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파는 사람이 그 이더리움 시스템으로 내가 이거를 뭐 3 이더리움에 예치를 해서 딱 걸어 놓으면 이제 사는 사람이 3 이더리움을 넣으면 그게 저절로 넘어오는, 그게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음, 그래갖고 이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이제 저도 그 자세한 기술적인 이해는 좀 부족한데 그냥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제 이더리움의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른 코인, 그러니까 토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토큰이 나중에 코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테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테더는 이제 뭐 그냥, 그거를 보장해주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보장해주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1달러 뭐 이렇게. 테더 같은 것도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일종의 코인인데 음, 그 코인도 저도 이거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서 뭐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음,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나오거나 또 다른 어떤 코인 생태계에서 이렇게 그 코인의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그럼 결국 그 이더리움이란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 또는 코인이 그거의 바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 그리고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그 가치 저장의 수단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이제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저는 가장 와닿는 설명이 디지털 금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디지털 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음, 정확히는 이제 뭐 그 만든 사람 있잖아요. 이런 까먹었는데 사토시? 사토시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만든 이유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그런 이유? 그 정확한 사토시가 이유는 그 뭐 모르는데, 네. 중앙화폐의 타락이라던가 뭐 그런 걸 보고 2008년에 만든 거 아닌가요? 금융위기 겪고 그게 나서 뭐 만든 걸로 리먼 알고 사태 있는데 때 이제 월가가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했었죠. 저 뭐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니까 이제 뭐 이제 뭔가를 화폐를 들고 있으면 그게 다 이제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 그만큼 이제 저희가 손해를 보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화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반발 형태로 나온 거고.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사실은 의미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뭐 그런 거는 이제 와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거를 이제 약간 비트코인은 역사적 가치? 음,
이루어진, 그리고 그런 역사적 가치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뭐 신뢰도 생겨날 수 있고, 뭐 그런 거긴 한데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어야만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제 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다른, 제가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어야 비트코인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패드가 그러니까 뭐 저희 둘이 그냥 단순히 생각이니까 꼭 그렇게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죠. 사실 지금 패드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비트코인한테는 당연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네.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될 게, 저희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옛날만큼 높은 금리가 생기진 않잖아요. 그쵸. 올려봤자 1점 몇 퍼센트, 지금 막 올려도 막 1점 몇 퍼센트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올린다고 해도 화폐를 찍어내지 않는 건 또 아니죠. 그쵸. 그러면 얼만큼 올렸을 때, 음, 그게 그 찍어내는 화폐와 그리고 실제 나라가 증가하는 생산성과 음,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어렵지만 적어도 이제 금리가 높은 거는 다른 게 다 같은 조건이라 했을 때 음. 금리가 낮은 게 금리가 높은 것보다 더 이제 유리하다. 비트코인의 입장에서는 음. 정도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러니까 코인 자체의 가격이 높아진 게, 그러니까 약간 양적 완화의 영향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 어, 사실 많이 올라온 게 이번에 패드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냥 돈을 뿌렸잖아요. 그냥 예전 표현 빌리면 버냉키가 말한 대로 헬리콥터에서 그냥 돈 뿌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미국 정부는 그냥 주머니에 꽂아주고 심지어 일을 안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돈을 꽂아줬잖아요, 개인들의. 그러다 어, 보니까 뭔가 그런 이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좀 투기적인 수요로 좀 많이 몰려서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좀 비트코인에 많이 돈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뭐 기관들도 많이 좀 동조한 면도 있죠.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그쵸, 전에 저도 그렇게 얘기하기,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음, 이게 이제 저는 투자는 음, 생산성이 있어야 투자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는 이제 생산성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이제 투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더리움은 어떤 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쵸. 아직은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만 음. 이제 네, 아무튼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실제로 생산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코인 생태계가 발전이 되면 이더리움의 역할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약간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뭐 그 해킹이 일단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해킹이 많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사실 해킹이 그 뭐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힘들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컴퓨팅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음흠. 그 뭐 채굴 방식이면 그 채굴 방식에 들어가는 총 그 계산의 그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 크기의 절반에 넘는 과정을 음, 뭐 한 단체에서 가질 수 있으면 음흠. 그거를 해킹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기술적으로 나중에 더 네. 발전이 되면 그런 그런 비트코인도 해킹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사실, 해킹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음흠. 이게 모두가 양자 컴퓨터를 가지게 되면 또 불가능해져요, 사실. 그쵸. 근데 이제 그 특정 한 소수가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갖게 된다면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 시스템으로서는 이제 해킹이 될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이제 늘어날 때쯤이면 뭐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채굴할 때 쓰이는 컴퓨팅 파워 값도 그 이제 계산량도 늘어날 테고, 음, 그 다음에 뭐 안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아마 있을 거라 봐요. 뭐 음,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저도 비트코인을 자세하게 공부하진 않아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POW보다는 POS에 좀 더 관심이 많아갖고, 음. 근데 이제 뭐 그 안에서의 뭐 정확히 뭐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동의인지, 아니면 뭐 그 채굴하는 사람들끼리의 동의인지 뭐 이런 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가 있으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도 그 안에서 기술적인 진보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쵸. 코인 안에서도 뭐 이제 새로운 코인들이 좀 많이 탄생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아, 안에 있는 그 법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아, 근데 그 법을 이제 개발자들이 바꾸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특별히 관심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왜냐하면 만든 그러니까 저는 아예 모르니까 네. 사토시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저는 뭐 네. 하려면 뭐 사토시가 바꿀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닐 거고, 음, 많이 들고 있으면 바뀔 수 있고요. 완전 많이 들고 있는 완전 자본주의네요. 자,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합의했을 때 자기 그거는 어떻게 표시를 하나요? 뭐 투표를 하나요? 전자투표? 그거는 이제 뭐 위임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개념인데, 음, 일단은 제가 말하는 거는 거의 다 그 POS 방식이라서, 지문증명 방식이라서, 네. POW는 또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POW가 제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이 그 환경적으로 사실 좋지 않잖아요. 채굴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그쵸. 좀 많이 소비되죠. 이번에 그 어디 지역이었죠? 동유럽 지역 쪽에 동유럽 네, 맞아요. 북유럽, 동유럽 그쪽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 서아시아 쪽에서도 그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하느라 그 나라 자체가 정전이 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래서 POS 방식은 그렇게 큰 전기가 들어가진 않아요. 음, 그리고 네, 여러 가지 확장하기에도 더 이제 효율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아무튼 약간 그런 차이가 있죠. 아까 질문이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지분증명 방식,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이렇게 스테이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드하고 이게 이제, 이거는 채굴 방식이긴 할 텐데, 이게 이제 바뀌는 것도 아마 그 안에서 이제, 음, 그, 그,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갖고 있다고 투표권이 주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투표권이 주어지는 건 맞는데, 음, 그게 이제 그냥 시스템적으로 이제 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만 저는 알고 있어서, 어떻게 가능한지는 또 이게 약간 뭐, 뭔가 투자를 결정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갖고, 음,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저는 이번에 궁금한 게 이제 꼭 네. 블록체인과 코인이 같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근데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네. 코인인 거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코인이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애매한데,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똑같은 게 부등호라 그러나요? 부등호가 아니고 그 부등호 위에 점점 이렇게 있는 비슷한 거? 네, 그러니까 뭔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결국 그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고, 음흠. 그 네트워크를 이루는 요소가 그러니까 코인인 거죠, 정확히는. 음,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네. 코인의 가격이 꼭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 가격이 변동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어,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음,
그 비트코인은 그래서 꼭 가격이 올라야 하는가? 이런 거에서 저도 좀 잘 모르겠는 이유는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이더리움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사용해서 토큰을 발행하는데 그 토큰이 이제 뭐 메인넷이라는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게 다시 코인으로 다시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스비라는 게 들어요. 그 가스비가 그,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가스비가 뭔지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그러니까 그 있을까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대가를 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음, 그 대가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그 이제 뭐 채굴자라던가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되고 이제 POS로 바뀐 다음에는 이제 채굴차가 아니고 밸류에이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가스비가 결국 이제 생산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 음, POS로 가면서 음. 그게 이제 그러니까 POS로 가면서 진짜 약간 뭐야, 탈중앙화? 탈중앙화가 시작됐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탈중앙화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나 뭐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이용하잖아요. 그 뭐 카톡도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없다기보다는 관리하는 주체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정확히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직접 음, 민주주의가. 예전에는 이제 간접 간접이었잖아. 민주주의였다면? 네. 물론 뭐 그 직접 민주주의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임자를 설정하고 암호화폐 내에서도 음, 그 위임자를 설정하고 그 위임자 몇 명이서 모여갖고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근데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면 어 그 제가 이제 투표를 한 거가 이제 쭉 가잖아요. 사실 뭐 대선에 투표를 했으면 5년 동안 그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위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음, 혼자 취소한다고 그게 바뀌지 않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취소를 하게 된다면 그 위임자가 갖고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고 그럼 그 위임자가 갖고 있는 그 지분이 낮아지는 거니까 음, 뭐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랑 거의 동일하다. 뭐 직접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지금과 비슷한 간접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약간 저희가 사고 팔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음. 물론 편리하고 그걸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배움을 하고 뭐 흥미를 느끼고 뭐 여러 가지 그거를 느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사실 그런 데이터들이 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이제 지금까지는 네이버, 구글,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독식을 했다면 이 앞으로 세상에서는 그런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치가 유튜브면 이제 유튜브 하시니까 에이, 뭐 그게 하는 유튜브 거예요. 그냥 올려두는 거지. 유튜브 하시면 그 이제 사실 거의 다 이제 구글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뭐 광고비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쵸. 근데 그거를 어 사용자들에게 더 나눠주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에 맞는 새로운 플랫폼이 또 등장해야겠네요? 근데 이미 뭐 여러 가지가 동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은 네.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저는 약간 빠져나올 수 없는 약간 어떤 논리에 걸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플랫폼을 만드는 순간 이제 다시 그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네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비율의 문제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비율, 결국 비율이다.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각 데이터의 권리자에게 얼마만큼을 더 돌려주느냐의 차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거였잖아요, 사실. 음, 근데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영화관을 가면 광고가 한 15분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광고비 안 주잖아요, 영화관에서 우리한테.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마이데이터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영화관에서 우리한테 광고비만큼의 영화관 값을 차감해 준다. 뭐, 네, 아니면 그렇게 현금으로 준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서비스 제공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가 되게 기술이 지금 난잡하게 계속 발전되어 있는 시기라서, 난잡하죠? 뭐, 지금 뭐, 딱 정해서 이야기하긴 힘들겠지만, 뭐 이제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그 플랫폼에 이 개발자들이 이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음흠, 뭐 플랫폼을 만들어 그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뭐 만 개의 NFT를 발행을 해요. 음흠. 거기서 뭐 개발자끼리 한 뭐 500개 나눠 갖고 9,500개를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약간 주식 IPO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제 만 개에 대한 NFT가 만 개의 사람들한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음, 뭐 한 2,000명한테 간다고 하면 그 2,000명이서 자기 NFT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프로젝트처럼 협력을 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음, 결국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시킨다? 네, 사실 그쵸. 그래. 그 논리 자체는 이제 버블닷컴 때라고 하긴 좀 약간 너무 약간 공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그때랑은 별로 다를 게 없긴 하네요. 그쵸. 지금 수준에서는 음, 아직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 그, 어, 그런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만 들으면 저희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구글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그런데 뭐 왜 그걸로 넘어가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2000년대 초반만 가봐도 구글이 야후를 이길 수 있을지 몰랐잖아요. 그쵸. 그때만 해도 막 야후 쓰고 있었는데 야후 라이코스 아세요? 드라마 맞습니다. 엠파스 야후 몰라요? 야후는 알죠. 라이코스는 들어만 받고, 아 엠파스 그쵸. 파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근데 저는 사실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웹 3.0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잖아요. 왜요? 네? 어떤 게 왜 3.0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저희가 말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러니까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 아,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좀 어, 대가를 주는 약간 대가를 주는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도 결국 플랫폼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게 그런 식으로 된다기보다는 일단 이쪽에서 지향하는 음흠, 그런 미래는 이제 그 참여자들끼리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음흠, 근데 이제 그 중에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뭐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이제 어떤 거를 자기가 원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플랫폼이 완성이 되고 네트워킹이 완성이 되면 그 안에서 그 배당처럼 계속 그게 나와요. 토큰이? 네, 토큰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걸로 이제 합의를 해서 뭐 개발자 팀을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그런 플랫폼을 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해서 그 사람들이 대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주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주주들이 CEO를 뽑는 것과 약간 비슷한 과정이네요. 그쵸 그쵸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봤고, 혹시 웹 3.0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셨나요? 3.0이 뭔지는 알고 있죠, 정확히. 그러니까 어떤 건지 혹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3.0을 얘기하려면 이제 웹 2.0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음, 그 전에 이제 웹 1.0은 다들 이제 조금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읽기만 할 수 있고, 듣기만 할 수 있는 이제 방향이 한쪽으로만 정해져 있는 거에 저희가 웹 1.0이라고 하잖아요. 단방향. 그쵸? 근데 이제 웹 2.0은 저희가 지금 뭐 네이버나 트위치 이런 걸 사용하듯이, 뭐, 누군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면 볼 수 있고, 뭐 음, 댓글을 써서 서로 뭐 상호 교환적인 뭔가 메시지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웹 2.0이죠. 그쵸. 근데 이제 웹 2.0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인터넷이 딱 생겼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데이터나 통신 속도 이런 게 발전하면서 음, 이제 뭔가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음. 저희가 이제 그 핸드폰으로 그 다운받는 걸 다 앱이라고 하잖아요. 저 어플 앱 그렇게 그쵸, 표현하죠. 어플. 사실 네이버도 어떤 어플의 일종인 거고, 그쵸, 그쵸, 그쵸. 유튜브도 어떤 어플의 일종이고, 뭐 트위치도 어플의 일종인데, 그런 어플을 이제 어떤 기업이 만들어서 음,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시대가 왔다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되게 네이버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음, 뭐 트위치 하면서 아니 네이버로 트위치도 들어가서 볼 수 있어서 뭔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음, 네이버는 네이버에 폐쇄된 서버가 있는 거고 음, 트위치도 트위치에 폐쇄된 서버가 있는 거고 유튜브도 그냥 유튜브에 그러니까 폐쇄된 서버가 있는 거고 원래 음, 검색하고 하는 거는 원래 다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만 알았다면 음, 그러니까 주소 알아갖고 들어가는 게 통신만 돼 있다면 원래 그게 다 무료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뭔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원래 무료였던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보기 좋게 연결한 거고. 근데 웹 이것도 2.0은? 사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 근데 어쨌든 열려 있는 거에 닫힌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갖고 와서 하나씩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왜 3.0은 그게 아니고 이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네, 그쵸. 어떤 블록체인 기술 안에 원래 그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했어요, 사실. 해킹 왜냐면 위험 때문에. 그쵸. 네이버에서 저희가 쓰고 보고 하는 것들이 아니 쓰고 만드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그냥 다 그냥 볼 수 있으면 음, 그게 이제 과연 사람들이 그걸 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음. 네이버에 메일을 정하고 할 때 그 메일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가? 해킹을 당한다면 그렇게 막 마음대로 열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쵸. 뭔가 내 만든 것도 누군가 쉽게 훔쳐갈 수 있고 심지어 내가 로그인한 것도 남이 쉽게 로그인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음, 그런 게 이제 서버의 기능이 필요했다면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서고 지금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미 웹 2.0에서 많은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쵸. 이미 뭐 사실 지금 당장 어떤 게 부족하다고 딱히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겼죠. 근데 이제 웹 3.0이 나오면서 그냥 뭐 사실 그냥 지금 있는 웹 2.0 기반으로 그냥 비싸게 만들어서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더 쌀 테니까. 그러면 웹 3.0으로 가면서 웹 3.0은 블록체인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해킹도 더 힘들어지고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되겠네요. 그래서 해킹이 힘들려면, 음,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암호화폐를 해킹할 수 있는가는 암호화폐 지분 증명이라고 한다면 암호화폐의 절반을 한 팀이 갖고 있으면 돼요. 음,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이게 생성된 거는 이제 음, 당연히 해킹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이게 안정성이 뛰어나야 되고, 음, 안정성은 기술적인 거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이제 그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분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쵸. 한 사람이 다 몰아갖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쵸. 사실, 만약에 민주주의라고 쳐도 어떤 사람이 과반수 이상의 표를 갖고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쵸. 위험한 거잖아요. 약간 그쵸.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음, 그러면 다른 웹 3.0으로 갔을 때도 다른 변화들이 아마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광고 같은 왜 2.0에서 그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결국 광고잖아요. 그쵸. 결국 광고죠. 페이스북도 네. 사실 광고 기반의 그쵸. 업체니까요. 광고를 얼마나 잘 파느냐에 따라 달려 그리고 그 있으니까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적절하게 광고를 제공할 테니까 광고주한테 돈을 많이 받고 뭐 맞아요. 그런 거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정보를 누구한테 줄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 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음, 자기가 광고를 하나도 안 보도록 다 지우고 그냥 그런 좀 더 쾌적한 뭐 통신 음, 속도도 좀 더 쾌적할 것이고 음, 그런 좀 더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자기가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전에 나는 내가 불편한 걸 크게 못 느끼고 오히려 도움도 된 적이 있다 하면 음, 그거를 선택하는 대신 그걸 음. 선택하게 되면 아마 자기가 그거의 그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작주님이 네. 말씀을 해주셔서 그 브레이브라는 네네. 브레이브. 그게 있더라고요. 혹시 써보셨나요? 네. 아, 그거 욕 많이 먹어갖고, 그 뭔진 알아요. 왜 욕을 많이 먹어요? 아, 그게 이제 그 개발자가, 예. 뭐, 이제, 뭐 뭐, 이것저것 뭐, 지 마음대로 했다가 이제 하도 뭐라 하니까 음, 고쳤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그러면 있었는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결국 이게 블록체인이 된다는 거는 네. 중앙에서 민간으로의 힘이 이전된다는 뜻이잖아요. 저, 그럼 그러면 거기서는 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만약에 브레이브처럼 저는 어떤 이슈인지 대충 알고 있거든요. 뭐 이거 그 광고 아마 삽입한 걸로 네, 알고 맞아요.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많이 터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민간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사실 코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약간 그런 관련된 사건 사고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막 오징어 게임 코인 하나 만들어 놓고 뭐 물론 결이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건 개발자의 도덕적인 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은 건데, 오징어 게임 코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냥 먹튀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코인을 이용해서 뭐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어떤 코인이 처음에는 좀 훌륭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개발자들은 좀 다른 뜻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그 지분이 어떻게 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결국 지분이 결국엔 중요하다. 네, 아무래도, 음,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만약에 페이스북을 이제 하는데, 음, 페이스북에 결국 그것도
그 막 기업 경영자가 아니고 결국은 주주잖아요. 음흠. 중요한 게 그런 이야기죠, 뭐.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음. 저는 블록체인 3. 그러니까 웹 3.0으로 가면 민간이 더 큰 이제 힘을 이관받았을 때, 그런 거에서 나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자, 그런 거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들로 인해,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코인들이 앞으로 우리 세상을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하고 투자 대상으로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 대상으로는 사실 이제 코인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제 유틸리티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인이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이제 대부분 코인은 음, 사실 거의 다 무너지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음, 최근 들어서 음, 실제로 가치가 있는 코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가치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 전에 음,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코인들이 이제 저는 한두 개씩 생기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스비를 받아갖고 뭐 음, 배당 형식으로 이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코인들도 있을 것이고, 음, 어떤 코인들은 이제 위믹스처럼 물론 이제 이거는 그 기업이 해야 할 일이겠지만, 그 위믹스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뭐 게임이 재밌어서 음, 게임을 하는데, 뭐 게임에서 뭐 위믹스를 사서 뭘 해야 된다. 음, 그러면 당연히 위믹스도 어떤 가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 위믹스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위메이드 맥스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쵸. 이런 것처럼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코인이 음. 진짜 그냥 투기의 대상이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몇몇 코인은 그냥 투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코인은 그냥 투기라 보여지고, 99%가 저는 투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이제 진짜 뭔가 가치가 있을 만한 코인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미래의 아마존, 미래의 구글이 지금 탄생하고 있다? 그게 그런 이제 코인, 그런 역할을 할 코인들이 탄생을 하고 있다? 약간 그렇게 그게 보시는 이제 거고. 그게 가능한 게, 음흠, 앞으로 음, 그 주식이 사실 음흠, 옛날 생각하면 주식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쵸. 그냥 이제 종이하고 도장 같은 거 찍어서 이제 위변조 불가능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이제 생겨왔던 건데, 음흠, 사실 이제 전자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면 음, 이제 어떤 회사가 스타트업을 창출할 때 음, 충분히 이제 그 자기의 회사의 가치를 연동시킬 수 음, 있는 주식을 음. 코인으로 발행하는 거죠, 대신 그거를. 더, 이제 IPO 조건은 사실 까다롭잖아요. 그쵸. 그런데 코인은 뭔가 좀 더 그래도 이제 쉽고, 왜냐하면 중앙거래소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공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코인은 좀 더 쉬워서 아무래도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금 조달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대신 이제 그거를 막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죠. 음, 그러니까 그 주식을 발행하는 대신 그냥 코인을 발행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 민님 말씀처럼. 그쵸. 그리고 그 코인 발행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또 이제 또 똑같이 낼 수도 있어요. 약간 주식 거래소처럼. 주식 그러니까 약간 거래소, 개념을 조금만 바꾸면 돼. 그쵸? 네, 그쵸.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개념을 조금만 바꾸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쵸. 근데 이게, 어, 지금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시스템과 음,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약에 국가가 보증하는 거래소가 만약 생긴다고 쳤을 때, 음. 비트는 국가가 보증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너네가 거래소를 할 수 인가를 있는, 내준 거죠.
인가를 내준 거고, 음, 국가에서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을 때, 블록체인 기술로 바뀐다면 그게 이득이 음,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사실 아직은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이 생기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좀 세금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국가가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좀 많은 오히려 이제 조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도권 걸어올수록 더 떨어질 텐데, 이제 음, 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아주 극소수의 코인이나 그런 게 있을 거고, 음, 앞으로 뭔가 할 때 뭔가 좀 더 유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도 해봤고, 이제 P2On에 대해서도 한번 말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 개념을,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안 사람 중에 한 명이 민님이잖아요. 그건 또 아니죠. 제 주위에서. 트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사실. 아, 그렇긴 한데, 이제 제 주위에서는 적어도 민님이 가장 빨리 아셨는데,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의문점. 그러니까 P2E가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제 작정하고 흑철을 캐는 사람, 쌀먹을 하려고 작정하고 흑철을 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동남아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쵸? 흑철을 제가 알기로는 캐시는 그렇죠. 분들이. 근데 이게 동남아 입장에서 봤을 때 생산성이 없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를 나라 통해서 입장에서. 나라 입장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생산적인 수단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쵸. 그러면 그게 만약에 바다 이야기처럼 법적으로 이제 규제가 일어났을 때, 네. 그러면 만약에 규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혹시 있을까요? 국가가 규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음, 다만, 조금 늦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봤는데, 그 엑시 인피니티 있잖아요. 엑시 인피니티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상장 주식 아닌가요? 아, 아닌가? 그거, 세계 최초의 예, 토끼. 예, 예. 얘네들이 뭐, 이제, 아무래도 콘텐츠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채굴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음, 그 게임을 돈을 쓰기 위해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지금은 음. 그 필리핀인가 그 동남아 환율로도 안 나온대요. 지금은 네, 돈이 안 된대요. 흑철 뭐 이런 거 캐는 게 그쵸, 얘기는 흑철이 아니지만, 네, 그쵸. 어쨌든 페이 투 원이 실제로 그 시간을 투입했을 때 그만큼의 효용성이 안 나온다. 네, 그쵸. 안 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음, 일부만 남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그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음. 그, 그게 제일 높거든요. 그 뭐라 하지? 그 효율이 제일 높거든요. 딱 처음 나왔을 때 아무래도 뽕이 가장 이제 아무래도 같이 센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쵸. 먼저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약간 프로게이머들 보면 사실 1세대 프로게이머들이 2세대, 3세대에 비해서 많이 좀 그러니까 실력적인 부분에서만 보면 약간 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쵸. 비유가 다른데. 어쨌든 약간 그러니까 더 많은 흑철을 캐려면 더 많이 강해져야 되는데 더 많이 강해지려면 결국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말이니까 결국 효율성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갖고, 음, 사실 이거는 음. P2E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게임성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좋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P2E 하는 회사 중에?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회사 중에 좋은 게임을 음, 만드는 회사가 네. 과연 지금 P2E로 가려 할까? 음,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갈 것 같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다 가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음, P2E 하는 것보다 P2 그냥 W만 하는 게 음,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 실적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게 저는 결국에는 게임성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게임 본연의 것을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P2E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P2E를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벌기 게 위해 있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즐기기 위해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고. 네,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네, 결국 맞아요.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밖에 안 남는데, 벌기 위해 이- 하는 사람밖에 안 남을수록 결국 그 가치는 네,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벌기 위한 사람들만 남으면 이제 결국 그 버는 음, 사람이 얼마 못 버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민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에 게임을 잘 만들어야 P2E나 뭐 NFT나 그런 것도 같이 있어지는 건데, 사실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뭐랄까, 그냥 네네. 묻은 건 다 가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음, 뭐 묻은 건 다 P2E, 갔었죠. 사실 지금은 게임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하니까. 그쵸. 그리고 음, 그 P2E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그 저희가 이제 한참 얘기했던 게 메타버스가 있잖아요. 그쵸. 메타버스가 의미가 있으려면 아마 지금 기반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웹 3.0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요. 메타버스가 이제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에 따라 메타버스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그러니까 표준적인 상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 음, 그러니까 지금 회사들이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사실 이전에 뭐 단어만 없었지, 이전에 있는 인터넷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음, 뭐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 만들고 막 그 뭐라 하죠? 그 뭐, 어, 그 VR 기기 만들어 갖고 음, 뭐 재택근무하고 막 이런 거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음,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 내 생태계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음, 사실 그거는 메타버스라고,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하위 버전일 거고, 음, 진짜 메타버스가 되려면 결국은 이제 그냥 왜 3.0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 사실 그 위에 생기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왜 3.0이 다 열려 있으면 사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브레이브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이버도 만약에 왜 3.0을 만들었고 구글도 만들었고 뭐 페이스북 다 만들었다 쳐요. 근데 거기끼리는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음, 물론 이것도 지금도 뭐 카카오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고 뭐 보낸 다음에 뭐 토스머니로 바꾸고 막 이런 게 가능하지만 음, 그런 거에 대한 편리성이 좀 일단 늘어나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어떤 총체적으로 사용되는 공통의 어떤 화폐가 있을 거고 그거는 아마 이제 테더가 될 확률이 저는 제일 높다 보는데 음. 테더는 어쨌든 그러니까 화폐가 인정을 받으려면 변동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화폐라는 것 자체가 신뢰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신뢰성 안에 변동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근데 뭐 지금 미국도 아마 뭐 은행도 그렇고 아마 미국은 정부에서 만들기보다는 은행에서 만들도록 해준 것 같고 중국은 위안화가 이제 테더 형태로 막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CBDC? 네, 그쵸. 뭐 어떤 게 되더라도 그 테더는 자유롭게 자기가 바꿀 수 있고 그래갖고 그 테더라는 게 그냥 이제 공통적으로 바로바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게임 머니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음, 근데 사실 이제 뭐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몇 번의 그
수수료가 생길 수 있는 과정을 없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가 저번에 위메이드에 대해서 생태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결국 그 생태계도 아마 깨질 거예요. 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깨질 거고 그냥 블록체인으로 잠시 이제 블록체인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음, 약간 과도기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생태계인 것 같고 결국은 그 생태계도 그냥 음, 아주 큰 하나의 생태계로 그냥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뜻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했던 이렇게 된다면 음, 그 이제 기획사처럼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처럼 음, 게임도 게임 제작사가 오히려 더 중소형 게임 제작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게임 만들어서 뭐 그 되게 한국에서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좀 뜬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이제 스팀에서 대박이 났어요. 어떤 건지 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그 그 학생들이 뭐 개발한 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말하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실 뭐 대박 나서 돈 많이 벌었겠지만 음, 사실 이제 스팀에서 되게 많이 가져가잖아요. 아유, 야지죠. 근데 그 스팀에서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 게임이 지금 몇 년 동안 되게 발전을 안 했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 그쵸?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기업화가 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한번 이게 딱 생태계를 구축해 놨을 때, 그게 큰 변화가 필요 없는 생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스팀도 그럴 수 있고, 음, 뭐, 이제 뭐, 사실 이제 검색만 할 거면 구글도 아마 그럴 것 같고 음,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그 지속적인 뭔가 관리가 뭐 크게 필요가 없는 그런 쪽은 다 이제 웹 3.0 기반으로 돌아갈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마 이제 여전히 그 페이스북 같은 공룡 기업이 살아남지 않을까 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는 결국에 나중에 가도 헤게모니는 빅테크 기업들이 좀 차지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결국 그 소프트웨어 파워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는 저는 하드웨어 파워도 좀 동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실 그런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는 것도 기기의 바탕에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기를 바탕으로 하는 회사들이 뭐냐? 그런 파워를 갖고 있을 수 있는 회사들이 뭐냐? 그런 그러니까 자금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결국에는 빅테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음, 저도 반 정도는 동의하고 음. 반 정도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 그러니까 예를 정도.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것가 그쵸, 그쵸. 약간 대표적인 것 같아요. 약간 넷플릭스가 음, 이제 웹 3.0으로 가면 컨텐츠 제작사랑 음,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대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컨텐츠가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음, 아무런 진짜 재미도 하나도 없는 드라마를 저희가 이거 보면 뭔가 조금 돈을 이게 싸다고 그걸 보진 않으니까 안 보고 말지. 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뭐 어려울 것 같고 뭐 음, 뭐 바뀐다면 뭐 그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약간 어 이제 그
이제 약간 조금 컨텐츠 제작사들한테 음, 뭐 일단 돈이 있어갖고 조금 이제 넷플릭스만큼은 아니어도 돈이 좀 있는데 그래서 만든 거예요. 왜 3.0 기반으로. 음, 근데 그 기반에 들어가는 토큰을 자기네들이 한 40개 정도 갖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줬을 때 그 파일을 뺏어먹기 위해서 도전을 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라는 것도 사실 이게 뭐 100억 들여서 만든 것보다 1000억 들여서 만든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넷플릭스가 모든 컨텐츠 제작사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을 노려서 이제 결국은 이제 상생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빅테크가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음, 이제 종류에 따라서 물론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도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쵸. 아무래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은행이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대표적이고. 근데 넷플릭스는 이제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여전히 힘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 아, 넷플릭스는? 네, 그쵸. 음, 근데 이제 그 3.0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조금 안 좋을 만한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딱 생각을 은행. 했으면. 네. 어떤 점에서 그렇죠? 걔네들은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나가요. 음, 한국은 거의 다 이제 생산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적으로만 찍어보면, 한 30%는 그래도 넘지 않을까요?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의외로 많네. 절반 제가 정도, 생각하는 것보다 네. 많네요. 절반 정도는 갖고 있고 절반 정도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안 갖고 있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정보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돈이잖아요. 음, 은행 입장에서는. 그쵸. 그런데 다 돈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음,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 은행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잖아요. 그쵸. 은행도 플랫폼에 가깝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에 돈을 넣을 필요가 없고 왜 3.0으로 넘어가면 더 그게 쉬워질 거란 생각이죠. 음, 그럴 수 있겠네요. 확실히. 그래갖고 은행 말고도 뭐 이제 조금 뭐 확실히 불리한 애들이 몇 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히 생각했을 때 뭐 쇼핑 같은 것도 보면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무신사 이런 애들 돈 엄청 벌잖아요. 많이 벌죠. 그쵸,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파워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무신사 자체 브랜드도 뭐 런칭했나? 그건 잘 모르겠고. 네, 무신사 스탠다드 있죠. 또, 쟤네가 직접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물론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여전히 잘 되겠지만 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왜 음, 3.0으로 대체됐을 때 조금 피해 보기 쉬운 업종,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그 생산하기 쉬운 시스템이면 조금 피해 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겠죠. 근데 그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국가에서 인가를 내줘야 되니까요. 뭐 약간 규제적인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음, 그리고 은행도 아마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직접 만들어서 테더 같은 걸로 하려는 게 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얼마 동의해요. 전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한다고 이런 얘기가 도는데 사실 은행도 좀 많이 변해하긴 해야죠. 그리고 워낙 안 변하는 집단이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집단 중 하나가 은행인데, 네네. 이제 뭐 은행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은행 뭐 그 일부에 대해서 전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네. 몇몇 본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음, 예를 들어서 영업직에 있는 거는 사실 영업 직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주식 같은 거. 그쵸.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
전문가인 듯냐, 인 듯냐, 그런 펀드를 팔아먹고,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저희 부모님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인데, 음, 여담이지만 말해보자면, 2017년 이 최고 고점 때, 아시죠? 그 코스피가 지금 같은 붐이 불기 전에 가장 고점이 이제 2017년이었잖아요. 2018년 네네. 2월 이때. 근데 이때 안전하다고 하면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추천해줬어요. 코스피 레버리지하고 차이나 레버리지 이렇게 세 개. 근데 아마, 제가 이제 보니까 개박살 나 있는 거죠. 진짜 막 마이너스 40%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라서도 복구가 안 되니까, 레버리지는 레버리지는. 복구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부지점장이 그때 새로 와가지고 아직도 제가 그때 가서 진짜 어, 저 욕은 많이 하긴 하는데 사람들한테 화 잘 안 내잖아요? 네. 근데 왜 추천을 해줬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 부지점장님이 수익 본 적도 있으시면서 왜 지금 와서 따지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전하다고 추천을 해줬는데 그게 레버리지냐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냐고. 아무튼 은행은 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요. 원래도 신뢰하진 않았지만 사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블록체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요?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나요? 얘기는 거의 다 하지 않았을까요? 뭐 정신이 없어갖고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도 안 나갖고. 저도요. 그래도 저는 민님한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팝 많이 좀 파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근데 저도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되게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어렵고 초기고 뭐 뭔가 하나의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 통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암호학 전공도 제가 아니니까 일단.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림 뭐 가능 불가능 이런 거만 이제 여부로 대충 알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입장은 또 비전공자기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비전공자죠.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해하려면 그 전공자들도 잘 못한대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학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호학. 암호학, 네, 암호학도 거의 그 석사 수준은 돼야 음, 아니면 진짜 그 현직자 현직자, 그런 수준이야 이제 기술 이해를 기반으로 음, 또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음, 그냥 이제 약간 비유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이거는 이런 느낌이라서 좋다. 음, 이건 이런 느낌이라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음, 기술적으로 왜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음, 대충 그런 느낌으로서 받아들이는 거 정도가 결국 한계가 아닐까.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도 그 선미님이랑 같은 비슷한 말씀한 게 가치가 생길 때 떡락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저도 가치가 생길 때 이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애들은 덜 떨어질 거고 가치가 없는 애들은 진짜 날아갈 수도 있죠. 성장 폐지를 하거나.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 이야기 한 그렇다. 지가 얼마,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 시점이 조금씩 오고 있긴 하죠.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막 예언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좀 그런데 사실 그 시기가 좀 가까워 오고 있긴 하죠. 좀 더 빨라지기도 했죠.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가 죽기 전에 올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로 그쵸. 얘기하면 뭐. 그쵸.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죽기 전에 오면 죽기 전에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음, 이제 뭔가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것만 보고 저게 뭐가 의미가 있어 하고 음, 너무 멀리 두지 말고 이제 진짜 뭔가 블록체인 기술이 뭔가 의미가 있어지는 시점이 오고 있어서 음흠, 이제 뭐 코인이라던가 그런 것도 진짜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NFT 같은 것도 제가 입장권 같은 거 그때 말씀드렸었나요? 음흠.
이제 NFT는 이제 뭐 사실 예술품으로서는 애매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저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물이 연동되어 있는 예술품은 어차피 비싸니까. 그러니까 음, 시작할 때부터 비쌌잖아요, 원래. 맞아요. 현물로 이제 뭐 가치를 NFT로 옮겨갖고 한 거는 그건 현물이 예술적 가치를 원래 갖고 있는 거니까 음, 그건 NFT 그냥 보증서니까 당연히 보증서도 가치를 갖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음, 파는 그런 거는 사실 NFT적인 가치는 좀 드물고, 다만 이제 크립토 펑크 아시죠? 알아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이거 NFT 이야기 사실 제 아는 형님이 네. NFT 이야기하면서 아프리카를 사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프리카 TV요? 예,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박해요. 아직 어떤데요? 아프리카 애들이 구체화한진 모르겠는데, 이번에 철구 NFT가 1,000만 원에 팔렸다 그래요. 아, 철구 네네. 한정판 NFT가 1,000만 원에 팔렸다 그러는데, 그 NFT를 팔면서 이제 막 역캠들이 막 제로투 추면 제로투 추는 걸 이제 NFT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를 NFT로 한정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NFT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후원을 하면 그 NFT 영상을 딱 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이제 누구누구님, 더 그 사람과 더 친밀해진 느낌이 BJ는 당연히 자기 거를 자기 NFT를 비싸게 사줬으니까, 네. 이제 당연히 더 그 사람한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럼 서로의 유대 관계가 이제 NFT도 팔고 후원도 더 많이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를 어,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음, 철구가 막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그 철구 그 사람밖에 없어서 좀 안 본 A라는 BJ가 있어요. A라는 BJ가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근데 그걸 NFT로 찍어내고 막 NFT 경매를 취득한 사람이 이제 그 후원을 했을 때 그런 영상을 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아프리카 내에서 만들어줘요. 그러면 후원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NFT는 또 얼마나 잘 팔리고. 아프리카가 사실 그런 거 엄청 잘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의 상상 이상을 뛰어넘는 BM을 만들어 온 회사인데. 음, 또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아프리카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 TV가 미래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아프리카 TV요? 네, 한 4만 원이었는데, 옛날에. 이거 사실 선입견 때문에 못 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음, 진짜로. 왜냐하면 사실 아프리카 TV 하면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그쵸, 변명일 수도 그쵸. 있는데 약간 트위치, 유튜브, 카카오 이런 애들이 라이브 진출하면서 어, 좀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이 말을 하면서 같이 말한 게 이거였어요. 아프리카는 온라인 룸살롱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나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아프리카가 버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소리 듣고 진짜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젊으신 분들 중에 엄청나게 빠르게 자산 증식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 보면 아프리카나 이제 역캠 쪽에 좀 후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보면 그런 분들 대부분 큰 손이 그러니까 엄청 큰 손은 대부분 코인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네, 코인으로 많아질수록 성공했다기보다 코인으로 사기쳐갖고 그쵸. 그런 그런 분들이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많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질수록 이제 뭐랄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사실 아프리카에서도 코인 사기가 한 번 있긴 했었죠. 아, 그쵸. 아프리카 내에서도 코인 사기 그거 한 번 하려고 이름은 까먹었었는데 슈트. 맞아요. 슈트 저도 그 이슈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약간 그런 NFT를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프리카도 뭐 괜찮을 수 있겠죠. 진짜 상상해 보세요, 민님. 그런 거 NFT로 후원하고 그런 거 엄청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그게 NFT를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NFT가 이제 짧은 영상이나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네네. 후원을 할 때마다 그 NFT가 딱 뜨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NFT도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고, 왜냐면 후원에 쓸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효과를 좀 더 레어한, 아니면 레어해질수록 NFT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그런 거에서 이제 약간 희소성의 가치를 더, 만약에 하나만 엄청 유명한 BJ 이 NFT를 단 하나만 발행할 수 있다. 근데 단 하나만 발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후원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네네. 그 BJ의 팬은 당연히 그 하나를 엄청나게 갖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NFT 발행하는데 뭐 특별한 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익은 아프리카하고 BJ가 다 갖는 거죠. 나눠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NFT 시장이 진짜 활성화됐을 때, 이제 아프리카 TV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나. 저 그 말 듣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아프리카가 코스닥 19위야? 대단하네. 아무튼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좀 증시 여담? 증시에 대해서 여담을 좀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좀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데 민님한테 저는 미국 주식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쭤보는데 네네. 근데 저도 뭐, 근데 미국 만약에 이제 주식도 그냥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네. 그 어떤 종목을 골라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ETF, 그러니까 지수 ETF를 골라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그거는 너무 명확한 답이 있는 게, 네. 개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할 거면 종목이 낫고, 음, 공부를 좀 덜 할 거면 ETF가 낫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공부는 안 하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조에티스 이거 세 개만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살려 그러거든요. 디스요? 뭐 네. 하는 회사죠?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제가 맨날 말해줬잖아요. 아, 그래서 진짜. 들어봤나 보다. 아, 동물 약품하는 회사라고. 아, 동물약품. 영업이익률 40% 가까이 나온다고. 제가 맨날 말해주잖아요. 민님한테. 아니, 뭐,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결국, 대형주 사는 거니까. 음, 뭐, 대형주는 사실 이제, 종목에 대한 공부보다는 산업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애플이 갖고 있는 건 결국 광고인데, 네. 애플이 광고로 돈을 버는 게 대부분인가요? 하드웨어 아닌가? 팔아서도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제, 아이폰은 많이 안 남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아니구나, 많이 남기겠구나. 이익 많아요. 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보이시나요? 와, 지금 참 열었구나, 참. 조에티스 뭐해? 개 답답하네. 이런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아이, 안 아무튼, 보는데. 사실, 산업의 성장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산업의 그래서 성장성을 뛰어나니까 빨리 올려줘요. 빨리! 저는 미국 주식 최근에 하나 산다면 인텔? 인텔? 네. 아, 근데 인텔이 저도 변할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인텔 변할 요즘 것 많이 같긴 해요. 얼마인지 요즘 가격을 안 봐서 모르는데. 인텔 한번 봐볼까? 아니, 인텔 하는 짓이 약간 너무 치졸해 보여서, 막 인텔 걔네가 막, 어휴, 씨. 인텔 하는 짓이 많이 전, 올랐네. 뭐가 올라요? 개작살 났는데 지금? 아, 그러네. 아, 옛날에 40달러일 때 본 것 같은데. 40달러일 때가 거의 없었네요. 예. 다 잘못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인텔이 약간 하는 짓이 전 좀 치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데,
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막 인텔이 막 이제 미국 정부 꼬드겨가지고 하는 짓 아시죠? 미국에 그쵸, 공장 그쵸. 짓게 해야 된다. 막 이제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미국에 공장 그쵸, 짓게 해야 그쵸. 된다. 이제 막 정보 내놓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그쵸. 좀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네. 아주 경쟁력, 지네가 공정 혁신 못해서 경쟁력 잃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냥 근데 그게 이제 좀 20%까지 보시면, 떨어져, 그냥. 인텔을 어떻게 보셔, 인텔은 제가 공부 좀 했었거든요. 아, 오케이. 인텔이 공정 혁신을 음, 열심히 했어요. 음, 근데 방향이 좀 틀렸던 거예요. 음, 인텔은 EUV가 음, 빨리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음, 그래서 2000년대 후반부터 EUV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계속. 음. 근데 EUV가 2000년대 초중반부터 계속 EUV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증착하고 막 하는 해서 이제 그 아르곤, 불화 아르곤 있잖아요. 음, 그게 119인가? 음, 그거라서 막 저희 이제 막 뭐 32나노 이 정도만 가도 뭐 60, 32, 뭐 48, 이 정도만 가도 음, EUV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음. 그때부터 EUV가 계속 했는데 뭔가 공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걸로 32도 가능, 16가도 가능, 11도 가능 막 이렇게 계속 줄여온 거예요. 음. 그리고 그때부터 EUV만 준비해 왔는데 인텔이 UV 원툴. 그래서 EUV만 준비하다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암드한테 따라잡힌 거죠. 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암드는 음, 네. 근데 이제 사실 인텔은 7나노인가? 음, 21인가? 그걸로 만드는 거고, 음. 그리고 암대는 6나노인가로 만들잖아요. 8나노인가? 인텔이 지금 10나노 아니에요? 아, 10나노예요? 아, 인텔 10나노로 알고 있는데, 저? 10나노, EUV 12나노? 도입되고 나서 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10나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암대가 훨씬 더 4나노 정도 되나 보다. 암드가, 네. 암드가 5나노. 아, 5나노. 그래서 암드가 5나노. 이게 그게 차이가 나잖아요. 음, 근데 그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물론, 암드가 꽤 많이 좋아졌지만, 조금 덜, 뭔가, 차이가 나는 것만큼 암드가 좋지 그러니까 그 않다고 공정 보거든요. 혁신한 것만큼 암드가 확 좋진 않아요. 확실히 그건 맞아요. 맞아, 그러면 설계에 대한 기술력이 인텔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나노고 네. 이제 AMD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이제 5세대잖아요? 5세대인가 네네. 4세대인가 그게 5나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 인텔 14나노네요, 14나노. 작년 기준으로. 이번에 나온 것도 있잖아요. 12세대. 저 옛날에 공부한 거라. 업데이트 좀 하셔야지, 참. 올 한 초중순쯤에 공부했던 것 같아요. 뭐야. 지금 주식 떨어지고 있잖아요. 틀리니까. 뭐 어떤 거요? 인텔이요? 애플하고 조에티스. 무슨 소리요? 지금 10,000원 손해보고 있잖아요. 10,000원. 아무튼, 아무튼, 그래갖고, 아무튼. 근데 확실히 설계 기술 자체는 인텔이 좋고, 근데 사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치졸해 보이긴 하는데, 팻게싱어가 저는 좀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인텔 어, 12세대 나오면서, 그래도 인터넷 여론 같은 거 보면, 이제 약간 우호적으로 돌았더라고요. 인텔에 대한 시선이. 네, 아무튼 그래서 천천히 모아갈 만하지 않을까. 음. 얘네가 다시 암드 자리를 다 뺏을 것 같아갖고, 다? 다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뺏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사실. 근데 이제, 공정이 이제 EUV가 내년에 이제 하이 NA가 도입되잖아요. 음,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음. 하이 NA 도입되고 나서 인텔이 많이 가시는 거 아시죠? 인텔도 몇 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텔이 많이 근데 가져가긴 가장 하지만 많이 확보한 건 삼성 아닌가요? TSMC? 하이 NA는 비슷할걸요, 근데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몰랐네. 정확히 얘기해서 인텔이 당연히 적고 음, 왜냐면 인텔은 자기네 것만 만드는 거니까 음,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죠, 당연히.
음, 물론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하이에네이는 삼성이랑 TSMC가 비슷하게 경쟁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음, 현재까지 가져간 건 TSMC가 훨씬 더 많고. 음, 그렇군요. 그래갖고, 근데 저도 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조금 이제 변화의 시점이 오고 있지 않을까. 음, 다시 인텔의 옛날의 영광을 찾는 네, 그런 모습 그리고 리사수 쉬지 않았어요? 아, 이제 아직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말이 되게 웃겼는데. 리사수 아름다울미? 아니, 그게 아니고, 리사수가 그 이제 주충해가지고, 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0만 주 정도가 반대표였다고요. 리사수 자기 그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음, 주충해서. 음, 근데 100만 주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니고. 근데 그 전체 그 물량이 몇 천만 주인가 막 그랬나 봐요. 음, 근데 그 100만 주는 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음. 자기가 쉬고 싶어도 자기가 반대표 던졌다고. 아, 리사수가? 네. 하긴 뭐돈 많을 텐데. 근데 리사수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기업 CEO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리사수가 몸소 보여줬잖아요. CEO가 이렇게, 기술 기업에서 CEO가 이렇게 중요하다. 라는 걸 리사수가 몸소 보여준 사례라서 저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그리고, 대단하신 분, 그 메르켈 총리도 그렇고. 그쵸. 한 멋져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 있구나. 그쵸. 독일 그때 그 메르켈 총리 전에 이제, 진짜, 뭐야, 그 엄청 안 좋았었잖아요, 독일이. 그쵸. 이제, 명백히 유럽 내에서는 G2로 올라섰죠. 어. 유럽 내에서 G2니까 프랑스, 이제 영국은 지네 스스로 나갔고. 지금 독일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GDP 크지 않아요? 그쵸. 아, 독일이 프랑스보다 독일이 클걸요? 유럽의 중심이죠, 독일이. 맞아요. 약간, 물론 비유가 좀 예상하긴 하지만, 아메리카 아니고, 저머니 퍼스트? 아메리카의 미국이 중심인 것처럼. 음, 물론 크기 차이가 좀 심하긴 한데, 그쵸. 많이 심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월덱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얘기하긴 했잖아요. 월덱스는 하나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뭐 EUV 이야기 나왔으니까. 월덱스는 하나 머트리얼즈가 EUV를 도입을 하면 이제 납품하는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들었는데, 이제 뭐, 저희가 같이 스터디하고 있으신 분도 그거에 대해서 오늘 궁금해 했고, 저희 단톡방에서. 이제,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관련해서 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니까, 감안해서 정확히 들으시면 좋을 것 얘기하면, 같아요. EUV 공정에서는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음, 사실 EUV 공정이 전체 그 반도체 공정에서, 음. EUV 공정이 늘어난다고 전체 반도체 공정에서 EUV 아닌 공정의 절대적인 양이 줄어드는가는 또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EUV가 필요한 공정이 있고, 굳이 EUV를 안 해도 되는 공정이 있긴 하죠.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 많이 나오는데, 차량용 원래 반도체를 EUV로? 그런 낭비를. 그런 낭비가 없으니까.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어! 그래서 뭐 차량용 반도체 이쪽의 시장이 엄청 커지면 사실 EUV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쪽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그 이제 그 빛에 싸서 그리잖아요. 네. 근데 슝, 이제 슝. 빛의 파장의 크기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빛의 파장이 큰데 이제 저희 쉽게 생각하면 그 연필 샤프심이 음, 0.5mm인데 음, 0.5mm 갖고 음. 0.1mm를 만드는 거예요. 0.5mm로 0.1mm를 만든다? 네. 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0.5mm를 그리고 그다음에 0.1mm 옆에 0.5mm를 그리면 이제 음, 반대로 보면 0.1mm가 그려진 거죠. 음.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파장의 길이보다 더 짧은
그 그림을 그린 건데, 음, 이제 EUV로 그리게 되면, 물론 EUV도 결국 여러 번 그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겠지만, EUV를 도입이 되면, 어쨌든 덜 빛을,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과정을 덜 하게 되니까, 음,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번 그리고 시각증적 다시 하고 한 번 또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공정 수가 줄어들면 이제 SIC 링이 좀 덜 쓸 수도 있다. 그 음, 공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음, 뭐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그 뉴스 같은 거나 보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이제 비메모리와 메모리 양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폭발적이죠. 근데 사실 지금이 스타트일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비싸지 않으면 다 좋지 않을까 반도체 쪽은 소재 특히 소재? 아, 근데 소재는 어려워.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알려줘요. 뭐 사요? 월렉스도 소재 아닌가요? 부품이지. 네? 부품에 가깝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소재가 좋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품이어서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선. 그 소모품이니까 좋은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하나 머트리얼즈도 좋은 회사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우리나라 최고 성장주를 반도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 2017년 때만 사도 10배가 넘게 나는 주식 훨씬 엄청 많잖아요. 4년 좀 넘게. 그쵸. 2014년 때는 30배 올랐어요. 애플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월덱스. 사실 뭐 2014년에 사긴 힘들었겠지만. 그렇죠. 월덱스는 뭐 그냥 딱 진짜 4년 전 기준으로 해봅시다. 2,000원이었고, 이거 어디 갔어? 아이, 게 힘들어. 또,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많이 2017년 올랐죠. 때 7천을 하는데. 77,500원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얘네는 왜 그러냐, 원익은? 얘네는 근데 워낙 큰 회사는 음, 이전 공정에서도 할 거 다 하고 다음 맞아, 맞아. 공정에서도 할 거 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공정에서 많이 안 들어가다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애들을 가야죠. 지금도 사실 보면 음, 얼덱스가 SIC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SI가 SIC로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EUV에서 뭐 공정 몇 번 덜 한다고 음, 해도 SI에서 SIC 링 늘어나는 거 생각하면 음,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실 워닝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2017년에도 매출액이 잘 나왔던 회사라 이때 자체는 좀 퍼가 높았죠. 워닉 자체가. 뭐 아무튼 근데 뭐 진짜 뭐 하나 머트리얼즈 이거 봤지? 봤는데 또 놀라네. 병신인가? 아니 뭐야 어딨어. SAPA 반도체 보려 그랬어. SAPA 반도체 이거 1,300원이었고 와, 진짜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회사들 몇 개 있는 거 아시잖아요. 뭐 한양디지텍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스몰캡이라 의미 없고 뭐 진짜 반도체 중에서 진짜 10배난 종목 엄청 많잖아요. 그쵸. 심텍도 텐베거야. 심텍도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한미 반도체. 맞다, 맞아.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진짜 그냥 텐베거 난 게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 얘네가 EMI 실드잖아요. 맞아요. 한미 반도체가? 네. 음, SI 링에서 SIC 링으로 갔듯이, 음, EMI 실드도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이 생기지 않을까. 음.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갖고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그 아이디어는 아직도 유효할까요? 네, 근데 시간이 앞으로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6년.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다 그거를 훨씬 아시겠지만, 빠르게 반영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한 6개월 안 가다가, 그러니까 1년치 수익, 맞아, 맞아. 1년치 보면 한 9개월은 안 갔는데 3개월 올라갔고 1년치 다 맞아, 올랐고 맞아. 그런 거죠.
이거 한양 디지텍 보더라도 솔직히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뻥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 이거 내가 살 때도 몰랐어. 내가 살 때도 오를 줄 몰랐어. 아니 이거 나는 이거 살 때도 이게 왜 오르지? 했다니깐요? 제가 이거 11월 초에 샀잖아요. 이때 샀는데 얼마냐? 9,400. 아 이거 계속 사서 평당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아, 많이 마셨네요. 아 이거 나오네. 이거 비밀인데. 뭐 어쨌든 9천 이거 매매 기록을 봐야겠다. 배 아프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볼래요. 사실 제가 이때도 이때도 갖고 있었던 거 아시죠? 아, 그쵸, 옛날에. 예, 옛날에 처음 봤을 때. 근데 이때 사실 이때 여기서 두 번 딱 다 털었었는데 수익 좀 내고 다시 샀죠. 네? 다시 사셨죠. 후공정 이때 공부하시면서. 이때 다시 샀죠. 인력 채용 500명 인력 채용 공고 뜬 거 보고 바로 샀어요. 근데 이때도 솔직히 좀 고민이 많았던 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일 산업을 팔고 갔어야 됐는데 그때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이때 만주 2천주 사고 이때 많이 샀네요. 이때 13,000주 한 번에 사고 11월 1일 날 딱 샀다. 처음 산 게. 음, 근데 어쨌든 딱 사고 왜 오르는지도 몰랐어, 솔직히. 난 지금도 지금은 왜 오르는지 이해하는데 지금 뭐 기판 오르면서 같이 올랐나요? 약간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약간 기판? 이제 약간 그거 높아지면서 인건비 높아지면서 그런 베트남 이슈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인건비 음, 높아지면서 내부적으로 하던 거 다 외주할 텐데 그 누가 하냐? 음, 찾아보면 한양 디지털이 할 것이다. 코리아 서키트랑 코서킷 안 할걸요? 아 코서킷도 그래요? 해요? 아 코리아 서키트가 후공정 업체 아니에요? 코리아 서킷도 얘네도 삼성 거 받아서 하는 애들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이야기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코리아 서키트는 비싸서 공부 안 했거든요. 시총이 좀 높아요, 얘는. 5,700억짜리네? 네, 근데 저는 얘, 아시다시피 3천억 알아요. 정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사실 저도 그래서 민님 영향 받은 게 커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싼 것도 그냥 한양 디지텍이 절대적인 가격으로 봤어도 음, 그냥 이제 성장성 감안하면 훨씬 더 싸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코리아 서킷은 아닐걸요? 이게 네. PCB 생산하는 업체고 모듈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오사트는 아닐 아, 거예요. 그렇군. 오사트는 뭐 하나 아닌데 더 있었는데 SAT 반도체 말고도, SFA 반도체 말고도. 하나마이크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하나마이크론이었나 보다. 하나마이크론은 거기 하이닉스양. 하이닉스. 아, 그럼 삼성 거는 한양 디지텍이 다 하나 보네요. SAPA 반도체랑 한디랑 나눴는데 SAPA 반도체가 그 비메모리 하느라 이제 물량이 메모리는 한양 디지텍. 그냥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이제 톡방에서 공유드렸던 거. 안 봤어요? 아, 어떤 거요? 아, 아니요, 봤어요. 화날 뻔했네.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 내년에 이제 이거 네. 블로그에 이 부분은 뭐 블로그에 쓴 거니까 SSD 내년에 한다고. 아, 네네, 그건 맞죠. 아, 그거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SSD 한다, 이런 거. 옛날에 한양 디지텍 공부하면서. 인력 공고 뜬 거 보고 아신 거잖아요. 아니, 그 전에, 음. 그러니까 그 500명 전에, 음? 올 초인가 막 그 SSD 쪽 한다, 뭐 이렇게 사랑구 쪽으로 뽑아갖고 뭐 그런 얘기 맞아요,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 봤었어요, 어, 그때. 콜 테스트 통과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네, 막 그런 얘기도 그래서 돌았었고. 이제 라인 증설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가 문제겠죠. 그쵸.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한양 디지텍은 아직도 싸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쵸. 싸다 싸. 이거 진짜 고기 사드려야 되는데 맛있게 얻어 먹겠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초밥 좋아하신다고. 아, 저 소고기도 좋아해요. 명륜 진사갈비 어때요? 백년 진사갈비도 좋아하죠. 그래요? 제가 명륜 진사갈비 잘하는 지점 알고 있어요. 너무 멀지 않아요? 아, 솔직히
명륜 진사갈비 먹자고 뭐야 천수동 가기에는 좀 아, 강남. 강남? 강남 명륜 진사갈비로 타협합시다. 아 언제만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번 달에 모이기로 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민님 걸 내드릴게요. 그것도 괜찮네요. 예, 제가 그때 민님 거 내드릴게요. 사실 그걸로도 너무 아니에요. 부족하긴 이 정도면 하지만. 충분하죠. 뭐, 제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안아드리기라도 할까요?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무튼 예, 오늘 얘기 되게 많이 했네요. 이거 SJ그룹 이거 LCDC 오픈한 거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네. 뭐예요? 이거 뭐 LCDC라고 성수동에 가게 하나 오픈했거든요. 오프라인 마켓. 근데 거기가 엄청 핫하대요. 근데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핫한 거라 거리가 멀잖아요. 성서동이면 홍대 쪽인가요? 상서 옆인가 거긴? 건대. 건데 예. 멀다 너무 머네요. 근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그럼 뭐 혼자 잘 가시지 않나요? 잘? 근데 그런데 혼자 가기는 좀 너무 그렇잖아. 너무 외로워. 내가 쓸쓸해지잖아. 너무 연말인데. 또 연말 12월에 남자 혼자서 그런 데 간다고 생각해봐요. 동- 주식 동생- 때문에. 동생이랑 가시는. 우리 동생이랑 가요. 더 쓸쓸한 소리 하고 있으시네, 진짜. 친구랑 가는 것도 더 처절해. 아, 외롭다. 그 메타버스 그거 안 하냐고 물어봐요. 메타버스? 문의해가지고 혹시 에, 성수동 만든 거 이번에 메타버스로는 오픈 안 해요. 요즘 메타버스가 핫한데 막 이런 식으로. 제페토에서 오픈 안 하나? 아니, 그때 제가 제페토 썰 말씀드렸죠. 제페토에서 애들 헌팅하고 있다고, 성인들이. 아침에. 진짜 아침에? 뭐 제가 아침에 점심 어디- 때 제페토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점심시간에 제페토에서 헌팅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메타버스구나. 싶었다니까요. 아무튼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뭐 질문 혹시 하실 분들 있으면 저희가 45분까지만 혹시 질문 받아보고 아니면 질문 없으시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합시다. 45분까지는 괜찮으시죠, 민님? 네네네. 네. 45분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질문 답변해드릴 수 있는 건 같이 답변해드릴게요. 번외로 이거 LX 세미콘 자동차 하나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22% 나갔네. 많이 올랐다 진짜. 그 이슈 하나로 22% 올려버렸어요. SIC. 멋있다. 확실히 이게 톡방에서 이야기 괜히 많이 나온 게 아니야. SIC 그게 전력 반도체야. 전력 반도체가 핫하다니까요. 이게 우리 작슈님이 정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산업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해서 모빌리티 쇼 간 이유가 전력 반도체 때문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때 말씀 많이 나누셨다고. 맞아요. 그러면 질문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이 현재 흐름님의 251 조회수를 다시 갱신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241회 조회수를 다시 갱신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같이 네.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다들 네.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바이바이. 계세요.